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만수르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시황 및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상세 브리핑 동영상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녹화 동영상 별로 길지 않아요. 주말 동안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참고하셔서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을 찍는 취지는 아무래도 지금 문자로만 대응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까 시간 길지 않은 부분 참고하셔서 주말 동안 금요일날 보내드리는 동영상은 항상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 보면요, 오전부터 굉장히 강한 갭상승 시작을 해서 끝까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이쪽이 코스피, 이쪽이 코스닥입니다. 오늘 수급 보면 제가 항상 장중에 수급을 말씀드리는데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는 겁니다.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국내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외인과 개인이 같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왜 그러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사면 안 올라갑니다. 시장은.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한번 볼게요. 이날이죠, 이날. 바로 전일. 전일이 아니라, 잠깐만요. 전전일. 3월 6일, 7일, 7일인데, 여기서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가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이 내려와도 이 구간 지지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올라갈 때 딱 이쯤이죠. 11시 반 오전 시황을 보내드릴 때 이 말씀을 써드렸어요. 분명히 지수는 V자 반등을 만들고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하는데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외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매수하면 안 된다고. 역시나 험매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시장은 상승을 하고, 그 중에서도 외인이 매수를 해야지만이 우리 코쟁이 형님들이 사야지만이 오른다는 겁니다. 당연한 섭리죠. 그리고 개인이 같이 살면 잘 안 올라간다. 개인이 같이 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오늘처럼 개인은 무조건 팔고 외인은 사고, 이게 제일 베스트한 그림이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제가 볼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단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급이고, 장중에 브리핑 나갈 때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외인 수급이 어떻고 오후장에 상승세 이어가려면 외인 수급 변화가 이어가든가 오늘처럼 매수세가 지속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외인이 계속 오늘 사는구나. 오늘 좀 올라가는구나. 개인이 판다니까 더 잘 올라가겠구나.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오전에 외인 기간 오전부터 강한 매수세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세 나오고 횡보가 쌍바닥 버티면서 창 막판까지 올려주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오전에 강한 상승세는 나왔지만 상승폭 조금씩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리긴 했지만 일정 부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마감을 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일봉에서 크게 봤을 때, 잠시만요. 요 근래에 갑자기 이틀간 코스닥 반등세 강하게 나온 거고, 코스피도 이틀간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진정한 상승세의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지 반등세일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니까 코스닥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꺾이면서 말도 안 되는 급락을 3일 동안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위 매도였다면 바로 급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급락 이후에 지금 결국에는 지지받고 저항받으면서 특정 구간 안에서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박스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 떠드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에 맞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게 방향성이 결정한 이후부터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트럼프의 무역전쟁도 뭔가 완화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일 거고, 반대로 이 구간이 깨지면서 하락세를 강하게 키운다면 뭐 본격적인 무역전쟁부터 해서 금리 인상이다 뭐다 뉴스가 나오겠죠. 뉴스는 항상 한 발 늦고요. 뉴스를 써야 되는 매거진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뉴스를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올까를. 되게 간단합니다.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는 뉴스를 써야지 반대로 떨어지는 뉴스를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쓰는 기자 업체들도, 기사들도 전부 다 상승을 하면 상승장에 맞는 좋은 호재성 기사, 맨날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하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론은 뉴스는 후행성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아직 시장 방향성 결정한 상태 아니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상방으로는 880포인트, 하방으로는 뭐 820포인트. 이 박스를 어디로 돌파할 거냐에 따라 시장 방향성 앞으로 결정될 거고요. 현재 지금 박스권 안에 중간값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있다고 전혀 볼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강한 상승 이후에 이미 쌍바닥 조정 완료하고 돌아 올라가는 모습이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유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권일 뿐이다. 방향성은 없다가 확실합니다. 큰 그림에선 상승이지만. 자,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보유 종목들 좀 보면서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제일테크노스죠. 지금 매수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늘 9일 차였네요. 지금 뭐 저가부터도 계속 신규 회원님들은 드렸기 때문에 수익권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뭐 3, 4%, 5%라도. 하지만 우리 처음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워낙 이쪽에 고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거의 매수가 부근이죠. 4,230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구간 항상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온 이후에 눌림 조정 깔끔하게 해주고 돌아 올라오죠. 얘도 확 슈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멀쩡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지속해 주시면 돼요. 대성 파인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위해서 쌍바닥까지 만들고 돌파 직전부터 우리가 매수 들어간 종목이죠. 돌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슈팅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보세요. 박스 여기 저항받는 곳. 자, 2180원, 2200원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그날 바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밀렸잖아요. 그래도 절대 안 팔죠. 팔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중을 실으면 실었지. 우리 회원님들 비중 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던 구간만 돌파해서 강한 양봉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어설프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상한가 같은 게 한번 터집니다. 그럼 올라가던 수익률이랑 상한가 같은 거랑 합해서 최소 30%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 조정기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최소 목표 수익을 30% 이상을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슈팅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비치로시스 강한 저항 돌파 이후에 자, 역 헤드앤숄더 돌파한 모양이죠. 자, 이군 어깨 구간 다지고서 목라인 돌파하면서 이날 바로 전날 진입한 종목인데 매수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5.05% 상승갭 띄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진 못하고 그냥 조정만 하다 끝난 자리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꾸준히 저항받던 구간을 이번에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특정 수급이 꺾이지 않는 이상 강한 상승세 한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해인이죠. 해인도 이제 좀 조정기간은 걸리지만 길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장중에 12% 수익 구간까지 나왔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어요. 저항받고 저항받던 구간 돌파 이후에 쌍바닥까지 만들어주면서 슈팅 나오기 직전에 전날 바로 매수한 종목이죠. 단기로 들어갔으면 오늘 일부 청산을 예상했겠지만 이 종목은 간단하게 보고 들어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청산 절대 안 하죠. 오늘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권 쌍고점 저항받으면서 상승폭 다시 반납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엄청 강하게 올라가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아쉽게 여기서 매도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만 조정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죠. 100%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대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해인 종목이 우리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조금 있는데 내려온다면 매수가 다시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냥 가더라도 지금 뭐 제가 모남이나 글로본 같은 거 어차피 추천 드릴 거니까 굳이 이 종목에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NS 갖고 있는데 원래 이게 지금 좀 오래됐죠. 항상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한 이후에 잡아서 바로 하루 만에 10% 수익 청산을 했었어요. 비중 절반은. 이때 장이 안 좋아서 짧게 쳤죠. 근데 갑작스럽게 시장 뒤집히면서 급락이 나와버리고 반등 나와야 될 구간에 반등이 안 나와버리니까 한 번 더 빠지는 구간. 하지만 제가 이 17,000원 구간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반등세 확인하면서 매도한다 그랬죠. 여기서 매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바보 되는 거죠. 오늘 전일 종가 대비하고 고가가 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차피 비중 절반 10% 수익 청산했고 오늘 강한 슈팅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라인이 모든 이평선도 겹쳐 있으면서 저항 라인이 좀 강하게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다름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2만원 RP 가격을 한 번에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힘만 다음 주에 확인하면서 적당히 보고 매도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3S나 루트로닉, 일진다이아 전부 단기간에 이렇게 똑같은 돌파 매매로 20-30%씩 다 수익낸 종목들인데 지금 뭐 3S는 봐서 그냥 극소량만 다들 갖고 가고 있는데 별 재미 없어 보이길래 3S는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루트로닉도 지금 이제 11% 수익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고점을 저항을 제대로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돌파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봐서 루트로닉도 좀 정리를 하고 일진다이아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27% 정도 수익 구간인데 이거는 뭐 짧게 정리할 자리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서 강한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정확하게 제가 이 쌍바닥 보면서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스권 안에서 항상 말씀드린 이 구간 브리핑 한번 드렸죠. 5,800원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저항을 받고 하방으로 빠질 것이냐가 좀 있으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 보고 셀바스는 정리를 하고 바로 다른 매집주로 방향을 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콘트로스는 급등세가 역시나 쌍바닥에서 나왔죠. 여기서 잘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완전 물먹을 뻔했죠. 결국에 만수르 말 듣고 기다리니까 바로 강한 반등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 원래 처음 매수하신 분들 평단가 매수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한 28, 9% 수익 중이고요. 좀 위에서 타신 분들은 수익률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1차 매도를 31% 수익권에 했는데 나머지를 지금 어디다 매도할까가 문제죠. 원래 오늘 이렇게 강하게 저항받으면 안 됐어요. 한 번에 치고 올라갔어야 된다 그랬죠. 8,500원까지. 주봉에서 봤을 때 특정 저항 라인 또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월, 화나 늦어도 수요일까지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방으로 빠집니다. 빨리 올라갈수록 다음 주 주봉은 여기서 아예 이렇게 상승하는 양봉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다음 주에는 음봉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음 주 중에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까지 한 번에 여기 고점 8,500원까지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수익 구간에 전부 수익 실현해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C가 나와버렸네요. M 플러스 진짜 아깝죠. 오늘 오전에 드린 종목인데 얘가 전일 종가 대비 8.47% 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뭐 9.5% 한 1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한 호가 차이로 체결을 안 시켰죠. 한 호가로. 아무래도 제가 매수가를 밴드를 이걸 안 드리고 한 호가를 딱 드리다 보니까 그 호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량이 너무 많이 쌓이긴 했어요. 그런 구간도 있고 좀 이제 전일 종가가 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래 내려오면은 이 저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밴드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도 오늘 27,000원, 5,000원 나눠드린 거예요. 평단가를 그래도 6,000원으로 맞추려고. 근데 딱 한 호가 차이로 체결을 안 시키고 급등을 해버렸죠. 뭐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아까 뭐 브리핑 보내드렸듯이 95%의 확률을 갖고 갈 때 나머지 95개 종목은 우리가 먹고 나머지 5개는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기가 막히게 저가가 잠시만요. 자, 저가가 27,050원이죠. 우리가 27,000원 드렸잖아요. 이것만 체결시켰어도 한 번에 그냥 퍼센테이지가 쫙 나오는 건데 8.8은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안타깝긴 하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며칠 동안 여기서 고가놀이를 혹시나 더 한다면 이 저점을 아마 깨지 않으면서 고가놀이를 할 거거든요. 한 3일 정도 고가놀이 하는 거 확인되면 손절 짧게 잡고 한번 배팅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스윙 기본은 15% 급등하면 30-40% 그냥 가죠. 얜 여기서부터 고점 갱신하고 갈 자리예요. 우리 회원님들 임의대로 그렇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더라도 우리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세팅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M 플러스 오늘 추천 종목이었는데 한호가 차이로 매수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뭐 급등주야 맨날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 그래도 조정 며칠 더 받는 게 혹시나 확인된다면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보는 종목이 모나미랑 오늘 글로본이었죠. 모나미 하나, 글로본 하나. 근데 글로본은 많이 내려왔었는데 얘가 저가가 3,405원. 근데 3,370원에 걸었는데 미체결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3,370원도 좀 높게 잡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지금 적정가가 얼마냐면 한 3,330원? 이때쯤 원래 매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애들이 저가 조정을 좀 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밑꼬리도 오늘 강하게 달았고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 흐름 보면서 자리 안 줄 것 같으면 좀 이쪽 위에서라도 한번 매수 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모나미도 그렇고 글로본도 그렇고 짧게 볼 자리는 아니에요. 잠깐만 미래에셋CI가 나왔어. 글로본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짧게 볼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강한 하락세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서 나온 다음에 재상승을 하겠다고 지금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 시작하면 이런 고점은 그냥 넘겨버려요. 아까 전에 뭐 대성파인텍 이런 것처럼 갑자기 상한가식으로 하루에 막 25%에 30% 터지는 게 나옵니다. 그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쭉쭉 올라가다 갑자기 하루가 그렇게 튀어버려요. 단기적으로 봐도 최소 30%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3주 걸린다는 거는 정말 길어서 뭐 3주에서 한 달 갈 수도 있지만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시장 지금 상황이 방향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이 종목 매수 못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진짜 딱 그날 매수를 못했는데 정말 한 번에 날아간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안 해도 못 먹은 게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날 먹으면 되고 이번 주에 다른 거 먹으면 되고 늦으면 다음 주에 또 먹으면 되죠. 우리 회원님들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조바심.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가 깨져서 마인드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본인 계좌 박살 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힘드니까 우리 회원님들 저한테 리딩 듣고 수익 내려고 들어오신 거고, 들어오셨으면 제발 제 리딩대로만 따라 하세요. 그래야 회원님들 정말로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나미, 글로본 마찬가지예요. 둘 다 급등할 종목들이고, 조정기간은 3주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길면 한 달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빠르면은 또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예, 목표 수익은 그 대신 최소 30%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리딩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네페스 신소재. 자, 아까 전에 문자에도 써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죠. 우리 단기 스윙 들어갔던 건데 이날 매수를 해갖고 매수한 지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이게 몇 프로 수익 나왔어요? 4일 만에 그때 거의, 이거 또 안 보이냐. 대략적으로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4일 만에 거의 60% 이상 나왔었죠. 수익률이. 4일 만에.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페스 신소재가 잠시만요. 자, 주봉에서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강한 저항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50% 넘는 수익이 단기간에 냈을 때도 이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절대 팔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여기서 조정받고 단기과열 완화장치 걸리기 전에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길게 무조건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회원님들은 청산을 좀 준비하자고 했고 원래는 26,000원 이상에서 청산을 목표로 했었죠. 80%가 넘는 구간에. 근데 여기서 단기과열장치 완화가 해지되면서 바로 여기서 상승세가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이 상승세가. 근데 눌려버렸어요. 그럼 이런 급등주들은 지지라인이 여기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지지라인이 없어요. 근데 얘가 잘못해서 하락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7,000원은 기본이고 15,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회원님들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못 버텨요. 우리 회원님들 중간에 다 자릅니다. 수익 짧은 데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데다 또 올라탑니다. 매수를.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마인드가 꼬이고 그럼 마인드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좌 관리가 안 되고 결국에 손실로 이어지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빠졌을 때 하락 조정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도 신호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수익 충분히 냈기 때문에 45%까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된 거고 이런 급등주들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거 하나에 계속 목을 매려고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몇 분이 연락이 왔나봐요. 오늘 급등하는데 어제 왜 팔았냐? 회원님들 제가 신은 아니죠. 예, 신은 아닙니다. 오늘 급등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제까지 봤을 때는 급등이 아니라 급락을 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이겁니다. 반대로. 근데 우리 회원님들 계좌 수익 깎아먹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어제 매도를 해야죠.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갑작스런 급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회원님들 누구보다 수익 내주고 싶어 하고요. 자신도 있고 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익도 굉장히 좋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안 가는 종목은 손절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안 가는 종목을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했는데 그 종목도 안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신뢰도가 이제 완전 바닥이죠. 하지만 전 상승하고 수익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손절할 건 해버리고 교체 매매 하는 겁니다. 수익 내려고. 하지만 다른 사이트 증권가 전문가들 봐보세요. 손절 절대 안 하죠. 입으로 썰 풀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은 무슨 호재가 있고 뭐가 좋고 뭐가 있어서 얼마 안에 올라갈 거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회원님들한테 기대 심리를 주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환불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게 오히려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왜 회원님들한테 손절까지 시키면서 안 좋은 거는 다음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겠어요.
그게 회원님들을 위한 리딩이라는 거예요. 끌고 가서 안 좋은 종목 뻔히 하는데 끌고 가서 환불 무서워서 끌고 가서 마이너스 50%, 막 70% 이런 회원님들 많아요. 다른 데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제 사전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안 가는 거 확실하게 자르고 가는 걸로 빠르게 교체 매매 진행해서 수익 내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회원님들? 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급등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워 급등이 나온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 충분히 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고민하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주말 동안에는 뭐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종목 제가 찾을 거고 시장 상황 제가 생각할 건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자 나가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회원님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